자, 우리 접선의 방정식부터 개념을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접선은, 자, 여기 도함수 활용 파트는 일단 접선, 극대, 극소, 그래프,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수투에서의 개념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투에서 접선을 구하고, 자, 수투에서 우리가 접선 이야기 나왔을 때 뭐뭐 했었냐면, 접선을 구하는 걸 했거든요. 접선을 구하는 거 했고,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접선을 외부 점에서 그을 때랑 그 다음에 뭐 접점에서 접점을 주고 또는 기울기를 주고 접선을 그을 때랑 그 다음에 그 외부의 점 같은 경우에 그때 내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냐면 미분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미분 연습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그러면 푸는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전부 다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미분만 해서 접선을 구하면 끝나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 자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내가 어떤 접점, 근데 이게 매개 변수도 똑같고 음함수도 다 똑같아. 무조건 접점을 찾아야 돼. 알죠? 접점을 a, b라고 했을 때 a, fa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양함수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 b라고 일단 했을 때, 그럼 접선의 기울기 dy, dx 값을 계산을 한 게 이제 뭐 m이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접선을 무조건 y는 m에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라고 두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투랑 연결되는 거니까 쌤이 따로 자세히 안 할 거고, 외부의 점 이쪽 파트를 먼저 좀 할게요. 그 전에 응용 문제 하나 살짝 보도록 하랍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 gx가 1,2를 지납니다. 그렇지? 그러면 1,1을 지나는 직선이 수많은 직선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 0과 4 사이에서 항상 gx가 fx보다 위에 있다. 쌤이 지금 샘플로 그린 건 전부 다 해당이 안 되죠. 그지? 왼쪽을 높게 잡았으면 오른쪽이 내려가고 이렇게 막 변한단 말이야. 언제야? 이 의미는 바로 fx하고 gx 관계를 만족하는 도형은 바로 gx가 뭐일 때, 접선이 바로 gx일 때 이야기입니다. 즉 접선을 구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이거는 해석하는 문제야. 그럼 해석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죠. 알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의 접선의 방식 그랬는데, 역함수 그래프는 사실 역함수를 그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서 가면 되냐면, 역함수의 미분, 역함수의 미분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역함수 미분, 즉 우리가 이제 f 인버스 x를 g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g 프라임 x, 그러니까 g 프라임 어떤 a 값, 이런 애들 찾는 거,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법을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맞죠? 하나 대표적으로 봅시다. 역함수 gx라고 할 때, 자, 접선의, 그러니까 역함수의 gx의 접선 점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g 프라임 4를 구하면 되고, g 프라임 4는 뭐였더라? f 프라임 g4 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f 프라임의 g4가 얼마예요? 1이죠. f 프라임 1분의 1 계산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접선은 y는 f 프라임 1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돼요. x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접선이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인데, 기본적인 거죠. 접선의 수직인 거는, 아니 내가 접선만 구할 수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만 구할 수 있으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역수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쌤이 더 이상 할 건 없고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뭘 조심해야 되냐, 매개 변수 같은 애들을 조심해야 돼요. 알지? 매개 변수 형태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랍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것보다는 사실 이런 응용들이 중요한 거죠. 접수 방식 활용인데, 자, 넓이의 최대 최소를 많이 물어보거든. 수투 내용에 연결되니까 여기 부분 잘 해놓으면은 수투랑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고, 넓이의 최소값 구할 때는 무조건 뭘 생각하면 되냐, A하고 B의 이 기울기. 자, 이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만약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찾으면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알았어?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넓이의 최소, 뭐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행한 직선 찾으시면 되고, 자, 이거 나온 김에 쌤이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곡선이 있고 내가 이 한 점에서 점 A에서, 자, fx가 있는데 점 A에서, 이건 점이야, 거리가 최소인 점 P를 찾고 싶어. 알았어? AP가 최소가 되는 점 P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면 A하고 P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요. AP의 기울기. 알았어? AP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P에서 접선을 구해요. 그럼 P는 이제 점으로 둬야 돼. P는 일단 이미 뭐 T, FT라고 문자로 두고 해야 되거든. 그러면 F 프라임 T겠지.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T하고 무슨 관계가 돼야 되냐면 수직이 되면 거리가 가장 가까워.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알았지? 그러니까 외부의 한 점에서 곡선까지 거리 AP가 최소가 되는 것들은 이걸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물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게 1번 방법이고, 2번 방법은 AP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알았어? AP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러면 이게 어떤 함수 모양이 될 거야. t에 대한 함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걸 gt라고 이름을 붙여볼까요? 그러면 이 gt의 뭘 구해?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건 미분 파트에서, 극대극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았죠?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식 구하는 이야기. 자, 여기서 쌤이 이제 책에 안 나오는 내용까지 좀 같이 좀 다뤄볼 건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주어졌을 때 접선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외부의 점이 있어. 그지? 외부의 점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움직이는 점을 우리가 P라고 잡게 되면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뭐 음함수도 뭐 방법은 똑같아. 첫 번째 어떻게 잡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접점을 t, ft로 잡아요. 그지? 그런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은 P에서의 접선, 그지? P에서의 접선을 구해. 접선을 구해서 A가 지난다. 그지? 이게 접선이 A를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P에서의 접선에 누굴 대입하는 거야? 이 접선에다가 A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아니? A를 대입을 하면 돼. 이해됐지? A 점을 대입을 하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자, 좌표가 쉬운 경우, 점 A 좌표가 쉬운 경우에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쌤이 좀 선호하는 방법이죠. 자, AP의 기울기가 P의 뭐하고 똑같아? 접선 기울기랑 같아요. 알았지? 이 방법이 계산이 더 쉬울 때가 많이 있어. 같은 말이야, 근데 이게. 그지? A하고 P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P에서 접선을 구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고, 이 두 내용 같은 말이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원리거든. 알았지?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한 문제 정도 같이 좀 풀어볼 건데, 그 문제에다가 같이 두 가지를 적용해 볼게요. 자, 1252번에서 한번 좀 볼게요. 봅시다. 접선의 접점을 t, t분의 lnt라고 둘게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방법은 y는, 자, t lnt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t제곱분의 1-lnt 되죠. x 빼기 t에 플러스 t분의 lnt가 돼요. 근데 얘가 어디 지납니까? 0,0을 지나죠. 그럼 0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t를 찾으면 접선이 다시 나오겠죠? 그 점을 누굴 대입해요? a, a분의 1 대입한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자, 아까 쌤이 설명한 대로 자,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0,0과 t, t분의 lnt의 평균 변화율 계산해보면 t분의 lnt. 자, 점이 쉬울 때 특히나 사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t제곱분의 lnt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위분 확인해야 돼. 여기서 이거 f' 구해놨지? 그러니까 f' t 1-lnt 서로 같다.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럼 방정식 풀 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쌤은 이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맞지? 점이 쉬울 경우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보면 기울기 가지고 기울기를 곱하는 유형이지, 그지? 자, 기울기를 곱하는 유형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m1 곱하기 m2를 물어보거나 더하기보단 곱하기 많이 물어보는 이걸 물어보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자, 쌤이 접점을 t라고 하면은 접점이 t 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않니? 대부분 기울기 두 개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F'T1, F'T2를 구해. 이게 누구요? 이게 M1이고 이게 M2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직접 곱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건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 T1, T2 있죠? T1, T2의 합이나 곱을 구해. 대부분이 2차 형태일 거야, 2차 방식. 그래서 T1 곱하기 T2를 구해놔. 알았어? 그러고 나서 직접 이 값을 곱하는 게 아니고요. F'T1하고 F'T2를 전개를 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구한 요 두 근 T1하고 T2의 곱을 대입할 일이 생길 거예요. 오케이?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볼랍니다. 두 번째 정보에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구하기 힘들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자, 요거는 접점을 똑같이 t, t의 2t로 줄게요. 접점을. 그러면 접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에서 그었지. 그러니까 쌤이 알려준 스킬을 다 종합해서, 자, 지금 외부에서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접점을 잡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울기 t-1분의 tt 빼기 0. 이 기울기가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니? t 플러스 1에 2의 t가 되죠. 이건 서로 같다.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자, t의 2t는 뭐가 됩니까? t-1이 곱해지니까 t제곱 마이너스 1에 2의 t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 같은 거 오히려 풀기 좋아요. 맞지? 그래서 나오는 식이 지금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거든. 봐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t를 t1, t2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t1 더하기 t2라는 값이 1이고 t1, t2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리고 기울기의 값이 뭐가 되겠어? 그럼 m1을 뭐라고 할 수 있니? t1을 집어넣은 거야. 기울기는 미분한 거 여기 있죠. 이게 지금 y'이니까. 그래서 t1 플러스 1 2의 t1. 그 다음에 m2는 t2 플러스 1 2의 t2.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돼요. 이걸 곱할 때 뭘 사용한다? 여기 있는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각계수 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이쪽 파트는 여기는 이제 길이의 최대 최소 이야기인데, 요거는 얘네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대칭인 직선 y는 x 있잖아. 요 y는 x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1이죠. 이게 지금 대칭이면 대칭인 직선의 기울기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아니어도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 찾으면 되냐?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찾으시면 돼요.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찾게 되면은 그때 거리가 가장 가까우게. 알지? 거리가 가깝게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는 핵심이 뭐냐면 접점 개수를 생각을 하면 돼요. 접선의 개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선 개수 나중에 방정식 가서도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접점 t의 개수를 생각하면 된다. 맞지? 그래서 자 1275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접점을 우리가 t로 두고 시작을 할게요. t,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a, 0에서 곡선을 그었지. 그러면 t 마이너스 a분의 자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0은 요거 미분하세요.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t가 되고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돼 서로 같다. 알았지? 그럼 이걸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마이너스 2t에다가 t 마이너스 a가 곱해지고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무조건 엔간하면 다 약분이 된다고. 여기서 약분되는데 이거 1 만들어야 또 0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오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 2개의 접선이니까 실근이 2개 이렇게 해서 하면 기본적인 유형은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쌤이 이제 공통접선 이야기는 정리 좀 해봤는데 쌤이 녹화 버튼 안 누르고 혼자 말하고 있었네. 봐봐. 공통접선 이야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서 수투에서도 마찬가지야. 외부, 그러니까 지금 접점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각각 A하고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각각을 구해서 수이 서로 어때? 같다.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같은 직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수비교법을 쓰면 되는 방법. 이거는 접점은 다른데 그냥 접선이 서로 똑같은 거야. 자, 두 번째는 그냥 아예 접해버리는 거지. 그때는 뭐냐면 뭐가 같냐?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 서로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연립하면 되는 겁니다. 수투하고 다른 게 없죠. 달라진 점은 함수의 종류가 많아졌고 미분이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알지? 그거만 달라진 거고 계산하는 과정 자체에서 변하는 거 없습니다. 유형 분석하는 방법은. 알았지? 미적분에서 상당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부분이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거든. 왜냐면 이 그래프 유형을 쌤에 나눠준 그 20개가 넘는 그래프의 종류는 기본적인 모양인 거고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자,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극대값 같는지 아닌지 정근선은 어디서 갔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이제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점근선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요소들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우함수, 기함수라든가 절편 그러니까 증가감소는 사실은 별로 크게 필요가 없는 게 극대극소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해됐어요? 우함수, 기함수, 절편, 극대극소, 점근선 이것만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고 자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287번 같은 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고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f'x를 구해요. 미분은 어렵지 않아. 그지? 미분을 해서 묶어보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인데 어디 봅시다. 2ax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프라임이 여기에는 손대지 마세요. 어차피 플러스거든요. 그럼 최고장에서 양수니까 얘가 항상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인 거고요. 정수 A의 개수니까 이건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시면 돼요. 알았지? 이야기면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고장 개수의 부호도 판단해 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2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초월함수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뭐야? 삼각함수나 2차 함수 가지고 부등식 푸는 거야. 자 이제 쌤이랑 극대극소 찾는 거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일단 극대극소 찾을 때 공통점은 뭐냐면 봐봐 자 극대극소를 찾는 공통점은 뭐냐면은 f'x는 0의 방정식을 풀어 그 다음에 요 식에서 대부분 초월함수는 전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분수꼴 자 네모분의 세모꼴이 나왔어.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부호 두 개를 같이 신경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가 이제 제곱인 경우는 분모 신경 쓰지 마세요. 분자만 보는 거야. 알았지? 분자만 보는 거고 똑같은 형태로도 뭐가 있겠어?
지수함수가 있고 어떤 곱하기 형태 누가 있다. 그럼 지수는 어차피 0보다 항상 클 거기 때문에 여기 부호만 보는 거야. 맞지? 부호만 보는 거고 절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할 때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안 곱하는 게 좋아요. 맞지? 자, 분수꼴은 어떻게 나느냐 볼게요. 1294번 같은 거 보면은 f'x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맞지? f'x를 계산을 해서 보면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쌤이 아까 그랬잖아. 분모 어차피 제곱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얘는 어차피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거 신경 쓰는데 자 수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2차 함수 모양 아니야? 이렇게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U가 2기 때문에 자 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부호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뭘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해요. 증간표는 우리 나중에 내신 직전에 서술형 대비 용어로 하기로 하고 증간표 그려가면서 그래프 그리는 건 가장 비효율적이다. 실전에서 절대 쓸모가 없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알았지? 예, 그래서 증간표는 나중에 보여주기 서술형 용어로만 연습을 할 거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 극대수 찾는 거 한번 봐볼 거거든. 삼각함수 극대수 찾는 거는 자, 삼각함수 같은 경우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여기도 미분은 똑같이 해볼게요. f'x를 구해보면 뭐가 되냐면 정리가 돼서 x 코사인 x가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봅시다. 0과 2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x 같은 경우 무조건 플러스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x만 보낼 거야. 그래서 코사인 x만 그냥 보면 심플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보면 그잖아.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인데 2분의 파이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극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삼각함수가 나와도 크게 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알지? 그래서 전부 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근을 구할 수 있는 건 구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잘 나오는 함수 위주로 좀 볼게요. 1302번 미분해보면 f'x 같은 경우는 2의 x에다가 그죠? x제곱 더하기 2x가 돼서 쌤이 아까 그랬지 지수함수는 무조건 양수일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만 따지면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를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하고 0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 이점 보면 어때요?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으니까 얘가 극대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극소가 되는 상황이 온다. 알았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극대극소 찾는 방법이다라는 거지. 알았지? 자, 극대극소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그지? 시험에 잘 나오지. 극대극소가 있다 또는 몇 개냐 이런 것들. 극대극소의 존재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그냥 미분해 가지고 0 되는 녀석이 누구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극대극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볼 건데 일단은 1319번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거 역시 쌤이 f'x를 구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대입을 하세요. 알았어? 여기 x에다가 죄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서 이게 0 된다라고 식을 세우게 되면은 a 값이 나오겠지.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굳이 질문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죠. a 값이 나왔어. a 값이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f'x에다가 바로 다시 집어넣어. 알았죠? 바로 다시 집어넣어요. 바로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식이 정리가 되거든. 2x에다가 2x-2 하고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리고 인수분해를 뭘로 할지 고민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다항식이든 뭐든 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다항식 일부분이 들어있지.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이 인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여기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 되는 걸 찾는 건데 어차피 얘는 무조건 플러스일 거고 그럼 2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ln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x가 ln 2일 때 함수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극소값은 f에 ln 2가 되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판별식 이용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올 텐데 여기가 결국에는 뭐야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고 여기 딱 쳤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꼴이든 지수함수는 뭐든 간에 여기에 이제 f'x 일부분에 여기에 이제 항상 여기 어떤 놈은
부호가 결정된 애가 있을 거야. 항상 양수던가. 방금 해봐서 알죠? 이 부분이 2차인 경우가 있을 텐데 요거의 판별식 보란 얘기예요. 요거의 판별식. 그 값이 되려면 중근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 이용하는 판별식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판별식 이용 안 하는 거 연습을 더 해야 돼. 지금 있는 유형이 판별식 이용하지 않는 거거든.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그래프로 따져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중근이 아닌 그냥 부호가 바뀌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F'을 계산을 하면 코사인 X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랑 누구 교점? 그러니까 교점, 그래프의 교점을 해석하는 게 제일 쉬워요. 코사인 X하고 마이너스 A 교점을 뜻하는 거지. 그럼 코사인 X가 지나갈 때 마이너스 A가 만나긴 만나도 돼. 알았어? 만나도 되는데 이거 다 되죠, 이거 마이너스 A 이거 그값이 없는 거 아니야? 접하는 것까지 가능한 거 아닌가? 그죠? 요까지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일단 1보다는 크거나 같던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이 나와야 돼요. 알았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뭘로 해라? 그래프로 풀. 삼각함수 나오면 그래프로. 다 그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연적이 있죠. 이건 F'이 0이 되는 것 중에 부호가 바뀌는 것들이 그 값이다 라는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수투에서 했던 겁니다. 맞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오목 볼록을 뜻하는 건데 자 볼게요.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변곡점과 같이 이야기할 거야. fx의 증가 감소를 물어보면 f'x의 부호를 보잖아. 어떤 함수의 증가 감소가 궁금하면 그 함수의 미분한 도함수를 보면 되잖아.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고 싶으면 걔를 미분한 f2'x의 부호를 보면 돼. 그럼 정리하면 fx의 기울기죠. 기울기가 부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린 여기서 그래프가 증가는 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거랑 이렇게 증가하는 걸 다르게 봐야 돼. 자, 둘 다 증가하지만 그러니까 증가하기 때문에 f'x는 둘 다 뭐야? 공통적으로 0보다 크죠? 그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접선을 그어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얘가 양수긴 하지만 감소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놈의 도함수인 f2'x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접선을 그려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기울기도 증가인데 기울기도 양수인데 양수인데다가 얘가 증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함수의 증가 감소는 그 함수의 도함수를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f'이 증가하니까 f2'x의 부호가 양수란 뜻이야.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f2'x를 구해봤을 때 그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위로 볼록이다 라고 불러요. 위로 볼록. 그 다음에 f2'x를 구했을 때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극대극소를 구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예, 사용을 해요. 극대극소 구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봐봐. 지금 여러분들 이 차이가 있지. 이 점은 지금 극대점이야. 극대점은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있죠. 그러니까 f'이 0되는 자 이걸로 극대극소 찾을 수 있어. f'x가 0인 x를 알파라고 해보자. 근데 f2'x에다가 알파 넣었더니 0보다 커요. 그럼 현재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소인 거야. fx에서 f2' 알파에다가 넣었을 때 그게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였잖아.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 뭐겠어요? 이거 되겠지. fx의 극대값이 되는 거고 fx의 극소값이 되고 이 두 가지야. 그래서 내가 f'을 가지고 극대극소 파악하기가 힘든데 fx를 미분 두 번 하기가 편하면은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극대극소 판단하는 방법을 내가 정의를 해줄게요. 극대극소 구하기 정리해드리면 자 f'x는 0을 구하는 x를
알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형태. 자, x는 알파 주변에서 f'x의 부호 변화를 보는 거야. 부호가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아니면은 f2' 알파를 구해서 이거의 부호를 봐도 돼. 그럼 언제 이렇게 하냐? f2'x를 구하기 쉬울 때. 쉬울 때는 그냥 f2'에 넣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좌우값 따지는 것보다. 그래서 극대극소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 넣으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곡점을 볼 건데, 변곡점은 방금 했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곡점을 하는 건 뭐냐면 곡선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 중간쯤 한번 보면은 앞부분은 위로 볼록인 상태로 가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이게 지금 fx 그래프라고 따지면은 이걸로 변곡점 바로 정리할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증가 감소랑은 상관이 없어요. f'x가 감소하고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f2'x는 0보다 작은 상황이야. 그 다음에 이쪽 봐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2'x는 0보다 큽니다. 그럼 이 터닝 포인트는 뭘까요? 이곳은 f2'x가 0인 곳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fx의 뭐다? 변곡점. 3차 함수가 이런 곳이 있죠. 한 군데. 그죠? 예. 그래서 변곡점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 f2'x는 0이 되는 x 이거인 x 중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상관없어요. 부호가 바뀌는 점 이걸 찾는 게 변곡점이다. 그렇지? 그래서 변곡점의 기본 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이 있냐 없냐를 찾을 때는 지금 내가 해준 요거 찾으면 돼. 부호가 바뀌는 곳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뭐하고 생각하면 좀 개념이 연결이 되냐면 f'을 가지고 극대극소 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개념적으로 이해가 빠를 거야. f'의 극대극소를 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의 극대극소 찾을 때도 그걸 미분해서 0 되는 것들 중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찾아야 되잖아. 접하면 안 돼. 알았지? 그걸로 이제 응용 문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변곡점에 진입한다는 변곡점이 있냐 없냐를 찾아볼 건데 일단은 대표적인 문제 볼게요. f'x인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f'x의 극대극소 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면은 여기 봐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죠. f'이. 그러니까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거야. fx에서 변곡점. 여기도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죠. 감소해서 증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fx에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fx의 변곡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값은요. f' 보고 극값은 어떻게 돼? 부호 바뀌는 거 0 되는 것 중에 부호 바뀌는 거 찾으면 되니까 여기겠지. 여기밖에 없는데? 그쵸? 그 다음에 4에서 6에서 fx 증가하는지는 뭘 보고 알아요? f'x의 부호를 보고 알 수 있죠.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돼요.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변곡점의 존재성, 미정계수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자, 볼게. 어디 보자. 이거 함수가 미분이 조금 다 쉬운 모양들이라서 예. 지금 보면은 어차피 이런 거야. 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념 변곡점이다. 그러면은 2에서 f2' 2를 넣으면 0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면 되느냐, f2'x를 구해. 알았지? f'x 구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f2'x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쉽죠? x에다 2 넣었을 때 여기 x에다가 2를 다 어딨어? 여기밖에 없네? 2를 집어넣을 때 그게 0이라는 뜻인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2a 플러스 5b가 0이 되는 거야. 그 a, b 관계식이 나오죠.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근데 이미 이 점이 곡선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f에다 2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3이 제곱이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 때 3이 제곱이 나와요 라는 식도 하나 더 있겠죠? 연립하시면 끝나요. 알았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유형은 뭐냐면 변곡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 영상은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수업을 할 거고, 아무튼 일단 봅시다. 변곡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변곡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건 이거예요. f2'x는 0이 부호가 바뀌는 근을 갖는가 이거지. 맞지? 이 한 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어차피 개념은 간단해 전부 다. 볼게요. 하나 올려볼까요? 삼각함수 아까 해봤으니까 근데 죄다 삼각함수인데? 오잉? 이거 하나 봅시다. 자, 얘가 변곡점을 갖는데요. 봅시다. y 프라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ax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y2 프라임을 계산하면은 2a에다가 요거죠. 그지? 얘가 변곡점을 갖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0이 되는 애가 실근이 부호 밖에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a랑 만나는 교점이 부호가 바뀌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거지. 이거 그래프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미분해가지고 극값 찾아도 되고 하는데 그냥 이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좌우 대칭 형태. 그러니까 2차 함수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0에서 미분 계수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야? 당연히 2지. 니 산술기하 써서 알잖아. 이거 산술기하 써서 최소값 계산하면 되지 않냐? 그치? 산술기하 쓰면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2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a는 어디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야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2a가 2보다 커야만 그 값을 변곡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공부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